자, 이 재래식 언론들이 이제 딱딱 붙어요. 재래식 언론! 부세식 아니고? 예. 부세식 아니고 와, 재래식. 재래식. 나중에 거기까지 갈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관련한 공공기관 업무 보고에 상중하게 하는 것을 놓고 갑질이다. 탁상 행정이다. 또는 공개 망신주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설을 계속 써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아픈 거야, 이게. 긁혔어. 너무 긁히는 거지. 왜냐면 국짐 관련 인간들이 너무 무능한 게 너무 많이 그러니까 보이거든. 지금 나와서 얻어 터지는 인간들이 다 낙하산들이고, 윤석열의 낙하산들이고, 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감춰져 있었던 이 비리들이라든지 무능이 드러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 보수라고 참칭하는 이직들한테는 너무 화나는 일인 거거든. 그래서 이걸 갑질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메시지가 너무 많이 온다. 이것도 물어봐 주세요. 저것도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서 관심이 엄청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보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리액션을 하고 있는 애청자들, 시민들, 지지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말이 있더라. 젠플릭스라고 하더라고. 그만큼 국민들이 국정에 관심 가지는 게 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갑질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 국무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자 간담회도 그렇고 업무 보고를 생중계하는 게 사상 초유의 일인데 이랬을 때 제일 감시당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지. 그렇지. 대통령이 그 수백 명을 상대로 혹시라도 말실수를 하거나 또는 이제 뭔가에 대한 어떤 뭐 이해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대번에 그 비난이라든지 문제가 삼을 수 있다면 대통령이 훨씬 더 위험한 건데. 아니 그렇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잘못 얘기했다. 그러면 푸세식 언론들이 또 난리를 칠 거예요. 발광을 하겠어. 지금은 잘하니까 갑질이라 그러는 거지. 말실수하거나 뭔가 잘못된 정책 얘기를 하게 되면 연병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권력자가 스스로 감시를 당하겠다라고 이거를 내려놓는 것 자체가 권력을 내놓고 국민들한테 직접 보고하는 큰 사례가 아니냐. 물론 다음 정권에도 이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말 그대로 전지전능, 명지명능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이재명 대통령과 송명훈 작가만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냐. 이런 왜요? 생각을 해봐요. 그게 송명훈 작가는 다 알고 다 하고 싶은 사람.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 사람. 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죠. 모든 걸 잘하긴 힘들지만 아무튼 디테일도 강한 사람과 디테일에는 한없이 약한 사람이 있고. 아주 콕콕 찌르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와 같은 국정보고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정권 누가 잡을지 몰라도 이거 부담되겠죠. 부담 겁나 되겠죠. 아예 내려놔야 될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는 안 돼요라고 시작해. 할 자신 없으면 나오지 마, 이씨. 그렇지. 맞아. 내가 진짜 반의 반이라도 할 자신이 있으면 나와라. 끝도 안 되는 것들은 덤비지 마라. 그렇다고 뭐 대통령이 총리하면서 뒤에서 보조해줄 것도 아니고 아무튼 우리 대통령의 199일 차의 행보 역시도 국민만을 보고 가는 그리고 국민에게 지지를 받아야만 유지될 수 있는 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보훈처 관련한 업무 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독립기념관장이 안 나오겠다고. 안 나왔어요. 아니 국가보훈처장도 나오는데 그 밑에 딸려있는 독립기념관 관장 따위가 못 나오겠다라고 버팅겨가지고 보고가 배제가 됐습니다. 네, 웃기는 상황인 거죠. 그거 관련해서 또 국가보훈부 원장도 윤석열 낙하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가 너무 아부를 떨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나와가지고 발언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국비가 들어가는데, 국짐 쪽에서 싫어하거나 뭐 그쪽에서 요구한 건 하나도 안 합니다. 이런 거야. 대통령이
그 국짐이라고 하시면 그쪽 사람들 화내요. 그러고 용어를 정정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권어울이 국짐이라고 현금 지원 관련해서 국짐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생방으로 그대로 나간 거죠. 나는 사람을 다 빼줬기 때문에 근데 장관님 국힘 그러면 싫어하던데 국민의힘 알겠어. 우리는 국힘으로 발언을 했다고 하지만 국짐으로 들리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당명을 새로 바꾸는데 아이디어 없나 봐요. 다시 새한국당 간다고. 네. 왜 민정당으로 하지 왜? 그래, 아니 뭐 차라리. 자유당으로 하든가. 자유당 좋네. 윤석열 자유당. 그거 좋네. 그쪽으로 가세요. 윤호경인 하든가. 정체성 확실하게. 윤호경인 연대 이런 거 하라고. 친윤연대 딱 이미 좋잖아. 니들이 새 한국당 하는 순간 괜히 한국이 새 개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자유유지당 뭐 이런 거. 네. 제일 관심을 받았던 건 사실 이제 국방부였어요. 네, 지금 이 계엄 이후에 군이 얼마나 좀 달라지고 있고 그에 관련된 체계들이 유지되고 있나라고 이제 관심을 갖고 보게 되겠는데 일단 이제 제일 튀었던 게 해병대 사령관이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준사군 차제로 개편해달라. 해병대가 28,000명인데 육군 1, 2, 4단 예하에서 지금 평시작전 지휘권을 못 돌려받고 지휘를 받고 있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해병대라고 하면 우리가 김성근 때문에 그런 것도 임성근이요. 임성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찜찜하고 얘네가 또 잘못했으면 내란 세력으로 뭐 역할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게 있어서 해병대에 대한 저 개인적인 경계감이 있는데 지금 해병대 장관은 해병대 이 사령관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왜 그러면 준사군 체제가 안 되고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해병대가 갖고 있는 장비라든지 지원 이런 것들이 독립적인 사단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작전 능력이나 장비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국방장관한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해병대가 우리나라 최고 선봉부대고 돌격부대인데 뭐가 장비가 부족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랬더라고. 왜냐면 해군에서 해군에서 분리돼 나온 것도 7년밖에 안 됐고 지금 육군 밑에서 일종의 이제 그 지휘권을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 상륙 도하 작전을 제외한 나머지 작전권들이 다 육군에 있는 거예요. 해병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이 해병대가 쓰고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의외로 노후된 장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K2 최신형 전차를 처음으로 인도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육군 다 주고 해외에도 파는 K2 전차인데 그걸 갖다가 해병대한테 이번에 최초로 올해부터 공개하기 시작했고 상륙 고속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부양정이나 상륙정이 아닌 작전을 할 수 있는 고속정 같은 것도 올해부터 보급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28,000이 넘는 해병에 대한 장비적인 또는 지원 체계들이 부족한 쪽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근데 원래 육사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육사 중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사관학교 출신 또는 육군에 몰빵한 지금의 어떤 그 방위 전략이 해병대를 소외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육사 출신들이 다 내란 일으킨 놈들 아니야? 근데 왜 아직도 육사 출신이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육사를 빨리 통합해버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엄 관련해가지고 계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군인이 있다고 하던데 그건 문제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확인이 됐는데 무슨 계엄에 태업했던 군인들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고 1차 때 이제 뭐 편의점 가고 한강 고수부지에서 버티고 있다 안 들어가고 이런 군인들에 대한 거는 징계가 없었는데 2차 계엄을 진행하려고 했던 그 시기 계엄 해제 후에 추가로 군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거기에 가면 안 된다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출동을 강행했던 몇몇 그 지휘관들이 현장 지휘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징계위에 회부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에 적극 참여 안 했다고 징계를 받은 병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오해였다라는 얘기도 확인할 수 결국에 있었습니다. 2차 계엄을 했다는 소리잖아. 결국에. 그렇지. 어. 지금 이 얘기는 2차 계엄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 현장 지휘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국방부가 스스로 자백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사형 2번이에요, 이거. 네. 그와 관련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박정훈 대령이 아직 공개적으로 취임을 안 했습니다만 군 수사기관을 이끌고 있는 과정 중에 그동안 1년 넘게 처리 안 되고 있었던 각종 이첩 사안이나 서류 보고 관련된 진행들이 지금 일주일 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사람 하나만 바꾸면 조직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업무 보고들 앞으로도 한 7, 80개의 부처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계속 될 텐데요. 진짜로 젠프릭스처럼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그에 대한 명확한 질타 그리고 그에 대한 응원들을 좀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